그러면 우리가 연간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훨씬 많이 했는데 한국 공교육보다 끝이 같으면 좀 허무하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과거처럼 꼭 대입 목적의 수단으로 국제학교를 생각하는 것도 더 이상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외 교육의 출발점 몽선생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거주 중인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연간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정말 국제학교를 보낼 가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최근 이 문제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경제적 여건이 된다라는 바탕하에 한국 공교육을 보낼 것이냐, 국제학교를 보낼 것이냐,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 국제학교 교육의 의미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혹여나 국제학교가 요즘 어떻게 변질되고 있다, 퇴색되고 있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관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되는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국제학교 교육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게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대부분의 국제학교, 이 초등 기준으로 학비는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평균가입니다. 예, 한국 국제학교를 더불어 뭐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제학교가 이 정도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학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급식비 붙여야 되고, 셔틀버스, 방과후 수업, 이시 활동 까지 추가로 붙으면 연간 약 500에서 1000만 원까지 추가가 되고요. 또 더 붙는 게 있죠. 뭐 입학비, 교재비, 교복비 플러스 뭐 일부 국제학교는 기부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간 최소 들어가는 교육비로만 5천만 원은 아이 하나당 잡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에서 했을 때 비용이에요. 연간 5천만 원 정도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호주나 캐나다나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이주 정착비, 생활비, 거주비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하 급수적으로 비용 계속 불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초등 6년간 우리가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한 3억 정도 들어가겠죠. 최소 5천만 잡아줘요. 그리고 좀 더 넓게 잡으면 1년에 1억 6억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를 12년 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계산을 하면 기본 10억입니다. 기본 10억.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교 보낼 거면 현금 20억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국제학교를 보내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 국제학교를 보냈을 때 아웃풋은 어떻게 되나? 라고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처음 초등 때 국제학교 보낼 때의 생각은 대학 입학까지 염두를 해두시진 않아요. 아직 아이가 뭐 1학년도 안 됐는데 뭐 대입까지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한국 공교육이 입시형 인간으로 이렇게 수능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자꾸 주입시키고 암기하고 이러니까 미래 시대에 발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국제학교를 처음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제학교의 교육의 의미는 이 포트폴리오 교육을 통한 육각형 인간을 만드는 관점에서 저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포트폴리오 교육이란 이 모든 교육의 결과를 시험 성적 하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한 시대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 학생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교육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제가 많은 고등학생들을 지금 상담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수능만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은 오로지 대학 입학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고 자기 성적에 비해서 어떤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지, 그에 따라 무슨 전공을 하는 게 좋을지, 거기서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뭐 이러한 질문들을 좀 많이 덜려요. 주제가 완전 다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국제학교에서의 포트폴리오 교육은 아이들을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급변하는 이 AI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저는 초등 때부터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국제학교의 포트폴리오형 교육, 자, 이게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저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한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알아보면서 느끼게 된 점인데, 이 한국에서의 국제학교 교육은 그 대입 실적에 올인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송도 체드윅과 더불어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 4개나 뭐 비인가 중에서도 되게 시설이 좋고 잘 갖춰져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무래도 이 인가 국제학교나 이 큰 학교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10개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세고시라고 불리는 뭐 이런 입시 준비반도 생기고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뭐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좀 소규모의 비인가 국제학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자, 그럼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 비인가 국제학교는 학교 간 편차가 되게 크게 발생합니다. 좋은 데는 너무 좋고 안 좋은 데는 너무 안 좋아요. 무엇보다 이러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명성, 학교의 명성을 대입 실적으로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학생들을 내신 잘 받게 하고 GPA 잘 받게 하고 SAT나 AP 시험 성적을 올리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의미인 포트폴리오 교육, 자, 이 의미가 퇴색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는 한국 공교육 주입식, 암기식 이거 아니고 국제학교 보냈으니까 이렇게 보내야지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입 목적으로 우리가 국제학교를 보냈다. 그래서 암기, 입시형 제도로 우리 아이를 따르게 했다. 자, 그렇게 되면 한국 공교육과 다를 게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 미국 대학들이 요즘에 최상위권 명문대를 제외하고는요, 요즘에는 많은 해외 대학들이 한국 검정고시나 뭐 한국 수능이나 한국 내신 인정해주고 있는 대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학교에서 정말 상위 5% 학생들 혹은 상위 10% 학생들을 제외하고는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한국 공교육을 나온 애들하고 국제학교 나온 애들하고 이 해외대학 선택 옵션지가 똑같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훨씬 많이 했는데 한국 공교육보다 끝이 같으면 좀 허무하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과거처럼 꼭 대입 목적의 수단으로 국제학교를 생각하는 것도 더 이상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진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요, 이 국제학교 입학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의 국제학교 교육은 인가된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비인가에서는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좋다, 우리 아이를 미국 대학에 꼭 보내고 싶다, 높은 성적을 유지해서, 그러면 한국 비인가도 좋은 설정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저처럼 아이를 조금 글로벌한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대입의 목적보다는 좀 어린 나이부터 좀 육각형 인간으로 좀 여러 경험을 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한국에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보다는 인가된 국제학교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야지만 그 환경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제학교를 무조건 추천만 드리고 싶진 않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한국 공교육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제학교 교육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막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한국의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올게요. 네, 한국의 비인가 국제학교가 엄청 많은데 제가 조사를 다 해놨거든요. 국제학교별 뭐 수준이나 뭐 입시 결과나 뭐 학비, 그리고 커리큘럼, 뭐 어떠한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